네, 오늘 장 랭킹 5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키워드 놓고 전략에 대한 고민 지금부터 저희와 해보시죠. 차영주 MTN 전문위원, R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장님 연휴 때 못 뵀더니 정말 오랜만에 뵌 듯한 느낌입니다. 자, 새해에 오늘 변화가 있는 그 변곡점의 첫날입니다. 키워드들 잘 분석 부탁드리고요. 자, 첫 번째 아래쪽부터 열어보도록 하죠. 구글 음악 만드는 AI 공개.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는 빠지지 않고 저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말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좀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좀 다른 시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차 의원님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저희가 헤드라인으로 나온 건 구글 음악 만드는 AI, 음악과 AI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본다면 인공지능으로 그간 묶였던 종목 그리고 음원 관련주 어디에 이 이슈에 더욱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위원님 맞을까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AI에 집중을 해야죠. AI 쪽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한다라기보다는 이 뉴스 플로우를 보기 위해서는 AI가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합니다. 단순하게 지금 이제 음원이 붙었고요.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제 챗봇이 붙었었죠. 네. 챗봇이 붙어서 이제 챗봇이 이제 우리와 이제 대화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뭐 소설을 만들어낸다라든지 이런 부분이었죠. 인공지능은 어디까지 진화할까요? 나중에 앵커께서 안 계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멘트도 누가 써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제 그 음원과 관련된 어떤 그음보다는 AI가 이제 점점 이 테마가 점점 확장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테마가 또 등장했다라기보다는 AI 테마에서 이제 이게 굉장히 상당히 많은 이제 이 뉴스들을 이제 끌어모으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꺼질 듯 꺼지지 않는 이 태풍의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어야 될 것 같고 정리하자면 처음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이제 KT, 그러다가 이제 뭐 음원까지 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테마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한 가지 여기서 예를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제 우리가 그 이 AI를 음원과 관련되고 있는데 네. 로봇은 벌써 사라졌죠. 로봇은 사라진 걸까요? 지고 아니면 있는 상황이죠. 어떻게 치고 보면 있는 것도 아니고. 레인보우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주가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우리가 AI 로봇을 같이 봤었죠. 처음에 로봇이 시작했다가 AI가 오면서 로봇과 AI를 같이 봤다가 이제 AI가 음원이 붙으면서 로봇은 조금 주춤하는 느낌이죠.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요지는 이 테마가 서서히 흐름이 흘러가면서 테마의 모습도 변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봐야지 이게 새로운 테마가 나타나서 음원 관련주를 같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시각은 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음원으로 묶인 쪽, 인공지능 쪽 모두 수익권이라면은 지금 수익을 챙기셔야 될까요? 일단 변동성이 확대된 구간이고요. 제가 목요일 날 아침에 이제 개장을 여기 머니터리 하면서 일단 개장 동시효과 때부터 수익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말씀드렸고 그 이후보다는 주가들이 지금 대부분 다 떨어져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고 이게 또 집중도에서 테마가 넓어진다라고 본다라면 한정된 자원, 그러니까 한정된 투자 자금 갖고 종목이 그전에는 5개였다가 이제 10개가 된다라면 그만큼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논리로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박근영 부장께서도 비슷한 맥락에서 의견을 주실까요? 지금 인공지능 핫하고요. 계속해서 그 영역, 아이디어는 확장이 되고 있는 이 시점인데 챙길 수 있을 때 부장님도 챙겨라 라는 이야기를 주실지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볼 곳은 없는지에 대한 코멘트도 함께 부탁드릴게요. 역시 이제 AI 관련 쪽의 방향은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일부 글로벌 플랫폼들이 뭐 100만 명 정도의 유저를 유입하는데 3.5년 걸렸다면은 지금 챗 GPT 같은 경우는 5일 만에 100만 명을 돌파했고 이미 이제 1000만 명 이상 돌파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방향성은 맞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유료화 서비스 관련된 부분에 실질적인 어떤 가시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지금 글로벌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구글, 아마존 등등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대규모 투자가 또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향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속도의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국내 관련주들이 과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끌고 있는 오픈 AI의 챗 GPT에 국내 관련주가 정말 관련이 있고
정말 영향을 받는 것인가 부분은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기대감 때문에 주가들이 이미 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소 좀 과한 영역에 가 있다 보는 거고요. 금일 주가가 또 관련된 이야기가 올라갔던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전무 관련해서 채법 관련된 관심을 또 나타내면서 관련된 이야기가 또 언급됐기 때문입니다. 다소 조금은 테마성 움직임이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초거대 AI 기술 개발에 2022년부터 26년까지 2,655억 원 정도의 정부 투자가 들어간다. 근데 2,650억이면 작은 돈은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는 2040년도까지 35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네. 하나의 회사가 말이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뭐 120억 달러인가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큰 돈들이 들어가는데 2,600억 정도의 정부 지원안 가지고 관련된 AI 관련해서 뭐 어떤 커다란 어떤 변수가 있다. 이건 사실 제가 보기에는 좀 오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음원 관련주가 이야기 나오는데 뮤직 LM이라 해가지고 구글이 이야기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텍스트를 음악으로 만드는 어떤 기능 관련된 AI 관련된 프로그램이 개발됐다 그러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뮤직 LM에 관련된 뛰어난 성능에도 불구하고 공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저작권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 문제가 있군요. 네, 결국은 언젠가는 저작권법으로 자연히 뭐 아주 자유로운 수준가 올라가게 되면 써질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아티스트를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저희가 분석되고 있고 지원도구의 역할만으로도 법적 문제에 저촉될 위험까지 있다고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AI 관련된 것이 개발된 것은 분명히 고무적이나 현실적으로 이 부분들이 우리가 사용되고 그에 관련해서 수익을 내고 수익 모델로서 간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지금 법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오른다고 한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팔아줘야 될 영역이 아닌가 싶고요. 말씀드렸던 구글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인공 AI 지능과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넓은 국면으로 본다면 결국은 반도체 섹터의 수요를 좀 더 촉발시킬 수 있는 생각보다 반도체 수요의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오팡을 조금 당겨줄 수 있는 어떤 모멘텀으로 오히려 확대시키는 게 낫겠다 판단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야 될 산이 많다. 그러나 속도 조절은 있을지언정 흐름으로는 주목할 만하다. 이런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저희 매일 다루는 이야기지만 오늘 좀 신선한 쪽으로 음원 AI 관련주로 묶어서 5위 확인해봤고요. 4위로 올라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급적인 변화 그리고 지수 상황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목도 다시 흔들리나 뭐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오늘 IT주 전반이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사실 뭐 업황에 관해서는 경계감이 많았던 것이 이미 사실이기 때문에 수급 포인트로 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금융투자 중심으로의 매물이 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진입을 하신 분들은 챙겨야 되나 이 고민도 분명히 하실 것 같거든요. 차 의원님, IT주, 뭐 업황 뭐 이런 얘기 말고 우리 오늘 수급적으로만 봤을 때 경고등이 조금 깜빡깜빡 켜진 그 초입입니까?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삼성전자 필두로 해서 디스플레이 쪽 좀 하락폭이 깊은 듯한데요. 지금 이제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보셔야 되는 게 IT 쪽은 항상 이제 두 가지 시각이 분명히 갈리죠. 펀드멘탈적인 시각과 수급적인 부분들이 갈리는데 우리가 굳이 여기서 펀드멘탈을 논의 안 하고 수급만 얘기한다 이러지 않더라도 지금은 수급만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펀드멘탈이 살아있는 구간은 아니에요. 지금 펀드멘탈은 하강 국면에 있고요. 펀드멘탈이 지금 바닥을 잡아가는 거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는 거죠. 삼성전자가 감산을 안 한다라는 것이 역설적으로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도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 감산하지 않은 부분들이 다른 업체들이 감산하는 것에 대해서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 이건 지금 업황이 나쁘다는 얘기예요. 나쁜데 네. 이 국면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좋아질 수 있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펀드멘탈은 나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그러면 뭘로 봐야 되느냐? 수급으로 결국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2022년 11월 달도 똑같은 삼성전자가 최근 같은 모습을 보였죠. 55,000원에서 62,000원 갔다가 다시 55,000원 왔죠. 네. 이번에 또 이제 6만 원대 중반까지 온 상황에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외국인들이 살아있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기관이 팔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상황이 안 좋았죠. 주말에 나온 뉴스를 보면 이제 그 IT 같은 경우 펀드멘탈이 살아나는 거 아니야? 라는 부분들에 대한 기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가 빠지죠. 기관들의 물량이 나오죠. 결국 수급 논리로 지금은 접근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IT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이제 그 주식들이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FOMC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네. 이제 1월 효과도 마무리돼가는 이런 국면과 맞물리면서 아무래도 1월 효과의 대장 역할을 했던 IT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 마무리도 IT가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서 일단 단기 수급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업황이 분명 개선될 것이고 분명 새로운 트리거를 찾아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한번 좀 쉬어가는 국면에 들어온 것으로 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IT가 국내 증시에 연동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궁금하실 것 같아서 박근영 부장님께도 질문을 드릴게요. 역시 수급 논리로 봐야 된다. 지금은 빠져나가는 그 구간 1월 효과 그 이후에 우리는 경계감을 가져야 될 타이밍이라는 말씀 앞에 차 의원님 말씀 동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쉬어가는 구간으로 좀 분석을 네네.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뭐 테크 섹터 실적은 부진하기 때문에 뭐 실적 밸류에이션 상으로 뭐 업황이 좋아서 좀 주가가 오른 건 당연히 아닌 상황입니다만 바닥론에 대한 이슈가 결국 재고 조정이 아직은 시달리고 있으나 1분기 정도 수준에서는 재고 조정이 좀 어느 정도 마무리될 개연성이 있다고 이야기되는 부분이고 삼성전자가 왜 지금 그 오더 컷 안 할까요? 왜냐하면 다른 삼성전자 이외의 다른 후발주자들은 상당히 좀 어려운 재정 속에서 적자폭이 계속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국면이라 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은 흑자폭을 그래도 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흑자를 내지만 이게 어닝 쇼크다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흑자를 내고 있는 회사죠. 그렇기 네.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셧다운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게 3개월 정도 걸리고요. 다시 그 어떤 뭐 라인을 다시 돌리는데 또 효과가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근데 하반기 정도, 그러니까 3분기 정도부터는 업황이 가격이 돌아설 걸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감산을 이야기해가지고 3개월 동안 감산에 대한 이야기가 돌고 그다음에 다시 하반기 이후에 3분기부터 가격이 정상화되면서 올라오는 구간에 그걸 다시 돌리려면 또 3개월이 걸리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런 것이 될 때 이게 엇박자가 날 수 있고 3분기 이후에 수요가 회복될 때 제대로 물량을 공급하지 못한다는 이슈가 있어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굳이 무리하게 감산을 물론 고민이 되겠습니다만 무리하게 감산을 본인 입에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다른 뭐 하이닉스를 포함한 글로벌 지금 반도체 섹터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금 감산 효과는 나타난다 볼 수 있겠고요. 낸드 같은 경우도 디지털 웨스턴 디지털이라든지 그다음에 키옥시아 관련된 합병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낸드 쪽에도 어떤 수요가 좀 약하긴 하지만 공급단의 어떤 정리가 약간 되어가는 기대감이 된다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AI가 지금 촉발된 쏘아올린 공이 AI 섹터가 주가가 올라가고 있지만 그쪽 섹터의 매출단보다는 AI 쪽 관련해서 지금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등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대규모 투자를 지금 단행하고 있고 공격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수요가 서버단에서 나타나면서 어떤 변화가 수요를 조금은 당겨줄 수 있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재고 조정에 대한 이슈가 있고 일부 관련된 지금 월간 단위, 분기 단위의 가격에 대한 계약 조건에서 삼성전자가 지금 가격을 더 안 내리고 있다는 이야기 들리거든요. 그러면 가격이 더 안 빠진다는 것은 적정한 재고에 대한 바닥을 어느 정도 좀 지나갈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다가오고 있지 않느냐 이런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외국인들이 물론 이제 국내 시장을 들어오면서 한 6조 이상 지금 사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시장을 산다는 부분에서 삼성전자를 사고 있지만 업황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또한 지금 아마 5월 정도부터는 사파이어 레피지가 본격적으로 대량 양산에 인텔이 들어가기 때문에 3분기 정도부터는 관련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과거에 DDR4 대비 DDR5가 2배 정도 가격이 3배 정도까지 가격이 비쌌는데 최근에 그 갭이 한 20에서 30%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가격 프리미엄이. 그러면 DDR4를 쓰지 않고 DDR5로 넘어갈 수 있는 수요의 탄력성이 조만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도 DDR5 모멘텀까지 해서 하반기 반도체에 대한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주가들이 좀 어느 정도 외국인들도 좀 계속 사고 있다. 근데 삼성전자 관련된 부분들이 외국인이 살 때 1조 살 게 아니거든요. 2020년도부터 삼성전자를 판 게 외국인들이 31조 원을 팔았습니다. 네. 최근에 지난주까지 해서 한 3, 4조 정도 샀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최근에 한 2, 3년 동안 외국인이 팔았던 삼성전자 지분의 10분의 1밖에는 안 샀다는 점에서는 잠시 쉬어간 구간 정도로 생각하시고 속도가 좀 빨랐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더라도 빠질 때는 오히려 비중 확대로 외국인들이 더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1일 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아니라 확정 실적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감산에 대한 코멘트도 나올지 여부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1일은 SK 하이닉스의 실적도 공개가 되니까 요점 반도체주와 관련된 이슈 체크를 해보시고요. 조금 전에 에코프로 실적이 나왔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삼성 SDI의 실적을 소화한 우리 증시였는데요. 에코프로
에코프로의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떻게 향방이 나올지 좀 궁금합니다. 에코프로 실적 잠깐 확인해 보실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매출보다는 영업이익일 것 같습니다. 작년 4분기 직전 연도 4분기에는 적자였죠. 그런데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837억 원으로 전년 대비로 했을 때 흑자 전환이었다고 합니다. 시장 예상치 그 컨센서스가 1,747억 원 정도였으니까요. 시장 예상치보다 높은 수치가 나온 것이다. 그리고 시장이 좋아하는 단어죠. 흑자 전환이라는 이 수치가 나왔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중에 4%대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1%대 상승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주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서 조금 건너뛰어서 2위에 올라와 있는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고자 합니다. 2위 볼까요? 성적표 공개와 오버행 쇼크 이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 어떤 분께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오늘 처음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LG 에너지 솔루션일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차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정말 우려가 컸지만 생각보다 괜찮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의견을 좀 들려주실까요? 예, 일단 LG엔솔의 우리사주 물량이 이제 오늘부터 주문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날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이거는 공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설왕설래를 했습니다만 LG엔솔 직원들이 뭐 얼마에 걸어놨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돌아나오면서 오늘 주문이 들어간 것으로 보여지죠.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확한 유통 물량을 보게 되면 약 18% 유통 물량이죠. 전체 물량의 82%를 LG 화학이 갖고 있으니까 이 중에서 국민연금이 5% 갖고 있으니까 13% 중에 3.4%가 늘어난 거니까 한 25% 정도 물량에 대한 부담감들이 있는 거죠. 이것들에 나올 오버행 이슈를 봤는데 오늘 한 언론사가 흥미로운 기사를 좀 발표를 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사내 블라인드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언론에 좀 보도가 됐습니다. 28일 날 조사한 건데 표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 약 570여 명의 직원들이 이 설문에 응했는데 보면 그 응한 직원 중에 270여 명, 약 50% 정도가 안 팔고 버티겠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다라는 거죠. 지금 팔긴 조금은 아깝다라는 이제 것이죠. 이제 어쨌든 이제 개인들의 의견이죠. 그중에 이제 또 200여 명은 3월 정도까지 보면서 팔겠다라는 거죠. 약 한 네. 35% 정도가 이제 그렇고요. 100여 명의 직원이 바로 판다. 라고 이제 거기에 이제 테스트를 한 것이 비중상 높지 않네요.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보셔야 되는 게 3월까지 판다, 바로 판다를 같이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바로 판다라는 것도 있지만 3월까지는 일단 저 바로 파는 물량이 소화되고 나면 나는 그 다음에 반등세를 이용해서 팔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50%는 안 팔겠다. 50%는 상황을 봐가면서 팔겠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겠죠. 그러면 내부 직원의 의견인데요. 내부 직원 쪽에서는 주가가 여기 있을 위치가 아니다. 그 전에 한번 튈 것이다라는 내부의 믿음을 우리가 보고 어떤 있는 뭐 걸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물량이 안 나오는 거고 오늘 또 이제 언론에 보도된 것들을 보면 60만 원에 걸어놨는데 안 팔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급하게 팔겠다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50%가 팔긴 파는데 상황을 조금 지금보다는 좀 비싸게 팔고 모든 투자자들이 그렇죠. 여러분들 매도하실 때 매수가에 대고 때리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위에다 좀 걸어놓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은 일단은 한두 달 정도 이렇게 급하지는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또 수익 구간이고요. 수익이 최소한 60에서 70% 정도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면서 팔겠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버행 이슈가 생각보다는 좀 길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죠. 이분들이 판다 안 판다가 아니라 이 오버행 이슈가 하루 이틀짜리가 아니라 생각보다 좀 길어질 수도 있다. 언제든지 잠재 물량은 쏟아질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봐야 되겠고 대략 러프하게 계산하면 한 50% 정도라고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사주 물량이 총 늘어나는 게 한 25%니까 한 10% 정도 늘어나는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절반 정도는 안 판다라고 보면 한 10% 정도 오버행 이슈라면 오버행 이슈가 좀 길게 늘어나지만 그렇게 충격적이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좀 이해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 LG엔솔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단기간에 올랐었던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오버행 이슈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보도화되면서 더군다나 오늘은 이제 나머지 그 셀도 다 같이 이제 조정을 받기 때문에 같이 조정을 받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2월 달 들어서는 LG엔솔의 이제 펀드멘탈에 집중하는 그런 내용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어찌됐든 지금은 긴장해서 오늘 내일은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긴장하고 보는 구간 위원님께서 아마 체크를 해주실 거고요. 비공개로 이렇게 익명이기 때문에 얻기 힘든 정보인데 깔끔하게 표로 위원님께 정리를 해서 맞춰서 감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에코프로의 실적 조금 전에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질문을 드리지 않은 이유가 조금 주가의 반응을 보고자 했던 건데요. 크게 움직이지는 않네요. 박근영 부장님, 에코프로 오늘
오늘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우리 봐야 될지 짧게 좀 코멘트를 받아볼까 합니다. 사실 부장님, 흑자 전환 시장이 정말 좋아하는 네. 단어기도 하고 네. 에코프로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페베터리 쪽에 바로미터 역할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런 시장 반응과 함께 시적 내용 부장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뭐 흑자 전환은 사실 시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흑자를 계속 내다가 좀 더 낸다. 웬만한 서프라이즈 아니면 이제 주가가 반응하기 쉽지 않은데요. 전반적으로 적자 폭에서 굉장히 큰 적자에서 생각보다 이제 흑자 전환 규모가 좀 괜찮게 나온다고 하면 주가는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만, 물론 오늘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주가 다 오르는 건 아닙니다. 일부 종목은 좀 빠지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그 이유는 뭐 단 한 가지로 봅니다. 지난주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생각보다 지난주 일주일 동안 거의 급등세였고요.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도 미국 진출 관련된 이슈가 지금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제 오케이 해주면서 네. 이 부분이 또 시장에 그날 당일날 저렇게 무거운 시가총액이 13% 이상 막 급등하는 뭐 그런 모습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밸류에이션 부분들이 싼 섹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물론 12월 달에 테슬라가 중국 쪽에서 수요가 좀 떨어진다는 이슈가 있어서 주가들이 선반영되면서 좀 빠지긴 했었고요. 또 내부적으로 4분기 관련된 실적들이 셀이나 소재 업체들이 상당히 좀 4분기 쉬어갈 것이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버행 이슈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다소 좀 경계하는 모습들이 셀과 소재에서 계속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좋았던 것은 결국은 테슬라 쪽의 수요가 굉장히 견조했다는 것이죠. 중국 쪽에서의 수요가 조금 감소했지만 중국 내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이 유럽 쪽으로 거의 40% 이상 수출이 됐고요. 북미 시장에서도 지금 모델 Y의 재고가 급격하게 가격이나 이후에 빠지면서 상당히 재고를 많이 떨어내면서 수요가 견조하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더군다나 지금 1월 달 접어들면서 기존의 오더보다 2배 이상 지금 오더가 들어오고 있다 말하고 있고 연간 200만 대 정도까지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보수적으로 봐서 1,180만 대 정도 올해 이제 팔 수 있겠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수요한 견주를 아직도 굉장히 자신 있게 이야기하겠다. 이런 네네. 부분에서는 관련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리바운드 강하게 나왔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밸류에이션 부분에서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뭐 아주 싸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게 있겠죠. 오늘 같은 경우도 리튬 관련들 상당히 좋습니다만 수직 계열화되는 부분에서 결국은 수소연 리튬과 탄산 리튬 관련된 쪽에 수직 계열화된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도 리튬과 관련된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 부분에서 에코프로 그룹은 상당히 좀 좋게 긍정적으로 바라볼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지난주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쉬어가거나 상승폭이 줄거나 아니면 좀 조정 이후에 다시 오는 모습들이 분명히 보일 것 같고, 다만 테슬라와 연동돼서 주가를 보게 된다면 가장 많이 연동된 부분들이 매출의 80%에 해당하는 매출액 연동이 되는 LNF가 오히려 테슬라 쪽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2024년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이 11배 정도까지 떨어지면서 아마 셀 소재 가운데 가장 저평가된 섹터로 본다면은 LNF가 좀 더 가격적인 키높이가 아직은 좀 굉장히 낮게 형성되는 종목이라는 부분에서는 좀 덜 부담스러운 가격이 아닐까 싶고요. 에코프로 그룹은 역시나 아까 말씀드렸던 포스코 케미칼이 여러 가지 광물 자원에서 수직 계열화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높은 밸류를 받고 있다면 에코프로도 말씀드렸던 리튬 관련된 부분들이 최근에 굉장히 강조가 되면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종목 이름이 나와서 문득 이 종목도 궁금해서 차 의원님과 이 얘기를 나눠볼게요. 지난주에 실적이 나왔고 실적 나온 그 다음 날은 리포트가 쏟아지죠. 조금 제목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사는 게 좋다는 건가? 약간 물음표예요. 약간 결이 다르다고 할까요? 그 뉘앙스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 포인트와 함께 그러면 이 포스코 케미칼에 대한 시장 시선은 지금 어떻다고 봐야 되는지 시선을 좀 들려주세요. 포스코 케미칼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많이 오른 종목? 아니, 그러니까 이제 포스코 케미칼의 어떤 그 우리가 투자 포인트라고 한다면 리튬을 봐야 되겠죠. 근데 왜 오늘 포스코 케미칼과 함께 리튬 키워드가 부각된 포스코 홀딩스는 이야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런 어찌됐든 성격들. 이제 네. 그쪽이 이제 자꾸 리튬으로 이제 벌어지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포스코 케미칼이라는 기업을 딱 봤을 때 얘기는 이제 우리가 리튬 광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밸류를 많이 쳐줬죠. 그러면 이게 궁금해요. 오늘 오르는 성격을 네. 뭐 리포트 나온 거에 대한 해석으로 저희가 연결관계를 지어야 되는 게 아니라 리튬을 계속 저한테 질문 주시고 아니, 보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거랑 같이 봐야 되는데 네. 오늘 이제 나온 리포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제 그런 거죠. 긍정적인 게 뭐냐면 리포트 제목을 보게 된다라면 미래에셋증권이 한마디로 한 것 같아요. 지나간 4분기, 이제 4분기는 뭐 지나갔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기대되는 이제 북미 공급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온 이제 4개 증권사 얘기를 보게 된다면 2023년에 이제 다양한 트리거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저렇게 이제 리튬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저거는 단기적인 시각입니다. 왜 이걸 구분하냐면
지금 이제 4분기까지 실적이 안 좋았었던 건데 2022년에 우리가 포스코 케미칼 주가를 끌어당겼던 이유는 뭐죠? 이 실적을 본 게 아니라 리튬 광산에 대한 걸 본 거죠. 그렇죠. 근데 리튬 광산은 언제부터 되는 거죠? 2025년부터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 리튬 광산에 내가 꽂혀서 포스코 케미칼을 보시겠다라고 하면 2025년부터 양산이 되면서 2028년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셔야 되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들어가셔야 되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GM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북미 공급에 되는 것은 올 하반기부터 새롭게 늘어나는 매출 구조를 보는 것이고, 지금 당장 재무제표를 본다면 별로 투자 매력도는 떨어지죠. 하지만 지금 당장 재무제표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단기 중기라고 본다면 북미향 매출에 대한 시각을 2023년, 2024년으로 보시고 내가 정말 가치 투자자고 장기 투자 리튬에 대해서 하겠다라면 2025년 이상까지 들고 가겠다 이렇게 구분하면서 포스코 케미칼이라는 종목을 투자해야 혼동이 안 생기지. 리튬 광산을 봤는데 야 실적이 적자 이건 뭔 얘기야? 라고 본다면 여러분들이 포스코 케미칼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잘 못 맞추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거만 짧게요. 2차 전지 조금 넓게 봤을 때 위원님, 그냥 2차 전지 가능성 있다, 성장성만 보고 투자하자가 아니라 단기로 갈 종목, 장기로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을 지금은 구분해서 선별적으로 목적에 맞게 들어갈 시기라고 저희는 정리를 해야 되는 게 그렇습니다. 맞을까요? 지금 이제 또 많은 또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 네. 올해 이제 미국에 막대하게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재무 현금흐름이 별로 안 좋아질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이제 IRA 법의 수혜를 받는 기업 안 받는 기업에 따라서 서로 매출이 엇갈리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적 변동성이 클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내년도 정도 되면 실적 변동성이 좀 잦아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실적 변동성을 내가 이겨낸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들어오고 가신 분하고 그걸 이용해서 내가 트레이딩 하시는 분하고는 올해는 작년과 같이 편하게 2차전지를 투자하기에는 상황이 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철저한 고민과 내 투자 성향 이걸 잘 분석해서 투자하는 그 타이밍, 그 한 해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네요. 저희 아까 건너뛰었던 이슈 하나 짧게 보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분위기와 맞물려서 저희가 이슈화로 잡았는데요. 오브젠 증시 입성 전날 따상 이렇게 저희가 헤드라인을 잡았습니다. 뭐 이 종목에 대해서 뭐 상세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오브젠 사실은 기관 수요 예측에서 뭐 참패라는 이야기를 해도 될 정도로 부진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따상. 지난주에도 미래반도체 저희가 따상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박근영 부장님과 이 시장 분위기에 개별 종목이 아니라 분위기 자체를 좀 분석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새내기주의 따상이 부장님 쉬운 일은 사실은 아니잖아요. 네. 수요 예측 결과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뭐 예상은 해볼 수 있지만 이 분위기는 지금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되는 건가요? 새내기주에 대한 관심이 당분간 이어질 거라 봐야 되는지 여기에서 저희가 뽑아볼 수 있는 투자 힌트 뭔지 정리를 해주세요. 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뭐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밸류에이션 플레이가 잘 안 되는 시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AI, 그다음에 뭐 오픈 챗, 뭐 이런 데는 챗 GPT 관련된 쪽도 마찬가지고, 소위 말하면 조금 약간 제가 오버해서 말씀드린다면 챗GPT 스치기만 해도 급등 나오는 이런 약간의 수급적인 쏠림. 1월 달에 어떤 시장의 성격이 물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반도체 관련주가 좀 움직였고 그다음에 굉장히 낮게 밸류에이션이 형성됐던 금융주, 특히 은행주가 많이 움직였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 외에 수익률 게임에서는 대부분 종목들이 대부분 다 테마성 움직임이 상당히 많았고 더군다나 새내기주들의 어떤 수급이 굉장히 쏠렸던 한 해입니다. 그러니까 1월 달 접어들면서 코스피 대비 새내기주의 상승폭이 상당히 아웃퍼폼을 하고 있는 모습들은 결국은 제한된 수급 쪽에서 상당히 좀 새로운, 그러니까 물량 저항대가 별로 없는 종목들에 대한 이슈들이 상당히 좀 날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이슈로 주가들이 가는 모습들이 1월 달에 아주 좋은 분위기는 사실은 아니다. 장이 올라가고는 있지만 수익률 면에서는 이런 수급적인 쏠림의 특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브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그때 당시에 뭐 여러 가지 기관 수요 청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걱정이 많았었던 분위기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공모가 희망가가 보통 보면 밴드가 18,000원에서 24,000원 정도 추정이 됐었는데요. 24,000원 기준을 봤을 때 2024년 실적 기준을 봤을 때는 PER이 15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46,800원 상한가까지 갔는데 절대 밸류로 본다면 2024년 내년 기준을 봤을 때 PER 30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동종 유사업체 같은 경우 웹캡시라든지 엠노, 플래티어 같은 경우는 최근에 3분기 말 기준을 봤을 때 적정 평균이 지금 20배 정도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피어 그룹 대비는 상당히 높은 밸류에
점쳐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수급적인 면으로 좀 더 갈 수는 있으나 피어 그룹 대비 여기서 더 치고 나간다고 한다면 다소 좀 부담스러운 부분에서 아마 수급도 이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은 출구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새내기주의 흐름에서 얻을 수 있는 투자 이야기 좀 짧게 해봤고요. 말씀드리면 네네. 이 두 기업이 운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라고 저는 설명드리고 싶어요. 모든 것은 위원님 인생처럼 타이밍인가 운이에요. 봐요. 왜냐하면 네네. 만약 미래반도체가 오늘 상장됐다라면 또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왜냐하면 반도체 분위기 좋았죠. 반도체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고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에 대한 오늘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었지만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삼성전자가 서서히 오르다 보니까 정말 극대화됐었던 투자 심리에서 미래 반도체, 더군다나 삼성전자의 반도체 유통이라는 것 때문에 어떤 효과가 좀 나타났다고 보고 오브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기업 공개할 당시만 하더라도 이쪽 분야에 대한 데이터 처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밸류를 높여쳐줄 수는 없었어요. 근데 오늘은 AI가 붙어버렸죠.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일종의 테마가 좀 들어간 부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규 상장주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이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지금 상황 논리에 맞춰서 지금 이루어진 부분도 분명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학의 정석처럼 무언가 답이 딱딱 맞으면 좋은데 그런 게 아니라 분위기를 좀 타니까요. 테마성 이야기도 함께 저희 참고적으로 들어봤네요. 저희 마지막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는 키워드 좀 빠르게 점검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디데이였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사실은 좀 실감이 나진 않습니다. 밖에 돌아다녀 보고 대중교통 이용해 보면 모든 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오늘인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요. 차윤이가 짧게 이거 정리를 좀 해볼게요. 화장품주든 뭐 각계 전투, 그런데 가장 뭐 기대감이 높았다고 할 수 있는 미용 기기가 오늘 좀 많이 떨어져요. 어떻게 시장 뭐 뉴스에 파는 것도 아니고 뉴스를 보는 것도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현명하신 거죠. 오. 왜냐하면 소문에서 이제 이 뉴스가 소문이라기보다는 네. 이미 예정된 뉴스였죠. 그렇죠. 근데 뉴스 당일날 매도하신다라는 건 굉장히 현명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걸 내가 따라 들어간다? 그러면 현명한 얘기에 반대 여러분들이 현상이 되니까 그렇게 보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동안에 이것도 하나의 테마였었어요. 테마가 길게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작년 12월부터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화장품이 쭉 끌고 왔었고 그러니까 1월 뭐 조금 지나고 나서부터는 미용기기가 끌고 왔었잖아요. 네네. 어느 정도 테마라는 게 주구장창 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런 것들을 변곡점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조정과 맞물리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이슈에 따른 반응 빠르게 코멘트 받아봤고요. 이제 두 분의 원픽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모든 것은 타이밍인데 우리 타이밍 딱 좋은 종목 두 분이 골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박근영 부장님, 타이밍 딱 좋게 지금 들어가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 어떤 종목으로 보셨을까요? 네, 뭐 오늘 이루어진 몇 가지 이제 제목들 그리고 네. 이제 우리가 다루었던 테마 가운데서 이제 업황 가운데서 뭔가를 골라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정되긴 대부분 다 하죠. 네. 이 뭐 오늘 다루었던 것이 뭐 다 좋게 볼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성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밸류에이션까지 좀 갖출 수 있는 종목을 또 고르다 보니까 역시 이제 2차 전지 가운데 LNF가 눈에 띄게 됩니다. 사실 뭐 어제 그리고 금요일이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음봉이 나오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주식을 사자 뭐 이건 아닐 수 있고요. 좀 더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격도 많이 벌어져서 지난주에 주가가 이미 한 17만 원대 초반 정도부터 해서 지금 21만 원대 중반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요. 전반적으로 조금 눌림목 조건이 분명히 가능하지만 전체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4,360억대로 전망이 되면서 아마 1분기 정도부터 출하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구직 쪽에 이제 지금 2공장 2단계 0.3만 톤 정도가 가동되기 때문에 아마 출하량이 올해부터 대폭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볼 수 있겠고요. 신공장 가동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면서 아마 출하량으로 분기별로 계속 따박따박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리튬 가격 하락 때문에 판가의 원가의 스프레드가 2분기부터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2차 전지 소재들은 대부분 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판가를 올리는데 그 스프레드가 벌어집니다. 근데 이제 원자재 가격이 빠지게 되면 판가를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3개월이나 6개월 뒤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2분기, 3분기 넘어가면 판가를 많이 못 올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결국은 스프레드가 좀 줄면서 전반적으로 매출단이 조금 소폭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하량이 증가가 되면 이를 메이크업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LNF 같은 경우는 테슬라와 연동된 매출이 80% 수준이기 때문에 최근에 테슬라의 물량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다는 점 때문에 LNF가 상당히 성장성이 아직은 구가할 수 있다 볼 수 있겠고요. 말씀드렸던 2024년 기준 PR 밸류에이션 11배 수준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지금 셀 업체들이 24년 기준을 보더라도 평균 20배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피어 그룹 대비 지금 절대 저평가 밸류에이션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종목이라 LNF 같은 경우는 빠지는 부분도 그렇게 상당히 좀 밑이 상당히 지지가
단단하다 볼 수 있겠고요. 아마 9월 달에 불어댔던 미국 진출 레드우드와의 조인트 벤처도 아마 3월 정도에는 가시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뭐 정부에서 허용이 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큰 모멘텀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포스코 케미칼 이야기 한번 나오면서 네네. 13% 급등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시기적으로 좀 가능하시면서 천천히 조정 시에 모아가는 전략 가능하다 볼 수 있겠고요. 목표가는 25만 원까지 1차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17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차영주 위원님의 원픽도 들어볼게요. 제가 슬쩍 봤어요, 위원님. 2차 전지 안에서의 또 가능성을 보셨네요. 예, 뭐 부장님처럼 저도 이제 오늘 테마 중에서 네. 고민을 좀 해보니까 별로 이제 뚜렷하게 종목을 좀 자신 있게 내줄 만한 섹터는 좀 다른 건 좀 뒤처지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쭉 들어봤을 때 지금은 따라잡을 때가 아니다라는 예, 이야기가 제일 아무래도 많이 좀 나왔을 이렇게 것 뭐 같아요. 시장의 중심에 있는 개별 종목단에 있는데 뭐 그런 시총들 뭐 몇천억밖에 안 되는 것들 우리가 이제 말씀드리기는 좀 리스크가 네네. 너무 크고요. 결국 2차 전지 쪽에 이제 좀 중심적으로 좀 봐야 되면 저는 LG화학이라는 종목이 상당히 흥미롭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LG화학 같은 경우 우리가 처음에 석유화학에서 2차 전지에서 이제 2차 전지 소재로 이제 전환이 된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첨단 소재 사업부가 작년부터 두각을 드러냈고 여기 영업이익이 점점 증가하면서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것에 저는 계속해서 관심 보고 있고요. 결국 LG그룹 내에서 이러한 2차 전지 소재를 전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속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75만 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65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랭킹5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차영주 MTN 전문위원, IBK 증권영업부 박근영 부장 두 분과 이 시간 함께 만들어봤습니다. 두 분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